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이후 광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특징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가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장해 이 가운데 세계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는데요. 서구 풍암동의 스크린 골프장이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에서 2박 3일 동안 골프 모임을 가졌다 확진된 시민은 모두 7명. 비슷한 시기 광주 상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도 확진됐고 전남대병원 퇴원 환자와 접촉한 우체국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광주시가 이동 동선을 확장하자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골프 모임 확진자 1명과 상일중학교 학생의 아버지 그리고 우체국 직원의 남편이 11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용인 골프 모임과 상일중학교 등 3개의 집단 감염원이 스크린 골프 모임으로 확인된 겁니다. 11월 10일에 11월 정기 모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각자 개인의 모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스크린 골프 동호회가 관련된 처음에 감염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광주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모두 762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건은 지난 한 달 동안 집중됐습니다. 설마 나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문제 없겠지 했던 데서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은 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곁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예방약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나주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나주시 세제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입니다. 전라남도는 AI 항원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인근 지역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 왜곡 처벌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내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역사 왜곡 처벌의 수위가 당초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춰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투비행단이 우선 소음 피해라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 당국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 하늘에서 하루 동안 전투기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평범한 대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던 전투기 굉음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전투기 출동 훈련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나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전투비행단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치단체와 공군이 체결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저희가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공군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음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시와 1전투비행단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꾸려 전투기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투기 비행훈련 횟수 축소와 전투기 이착륙 방법 개선, 야간 비행훈련 최소화, 노후 전투기 조기 퇴역 조치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부터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업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누락되거나 피해 시민들이 실제보다 적게 보상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 우리 전투비행단하고 또 광주시하고 노력에 가는 일. 광주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이 예비 후보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민간공항 이전 통합 계획에 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 발표가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가 꼽히는데요. 전국 스티로폼 부표의 80%가 양식장이 많은 전남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연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작은 알갱이로 흩어지기 쉬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원흉으로 꼽힙니다. 해양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 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부표 생산업체 등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미세 플라스틱의 예법은 친환경 부표. 스티로폼 부표보다 내구성이 좋지만 가격이 너댓 배 비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티로폼 부표는 5,500만 개, 이 가운데 80%가 전남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70억 원, 올해 200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 배정. 전남의 경우 바다를 낀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시군별로 사업량을 받다 보니 정책의 우선순위나 어장 상황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탓입니다. 저희들이 그 국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자연적인 피해가 없어가지고 아마 예년 같이 이렇게 신청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스티로폼 전량 교체 목표는 오는 2025년. 하지만 스티로폼 80%가 몰려있는 전남에서는 사업 6년 차인 올해까지 480만 개가 교체되는 데 그쳐 진척률은 1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김 양식장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김 양식장부터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 같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효자로 꼽히면서 바다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 전국 생산의 8할을 차지하는 김 생산기지 전남에서는 해마다 양식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티로폼 부표도 함께 증가하는 것. 전체 스티로폼 부표 발생량의 60%를 김 양식장이 차지하는 데다 스티로폼 잔해가 김에 붙을 우려가 있어 친환경 부표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어선과 정치망 등 다른 어업의 요청을 이유로 정부가 올해부터 김 양식장 우선 배정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복 가두리 양식장 등의 예산이 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지침은 따로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연안 어장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줄잡아 2,670만 개에 이르는 전남의 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가운데 교체된 건 고작 340만 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VC 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 김 면적이 가장 많은 곳부터 선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업체의 친환경 부표가 양식 준비 시기까지 납품되지 못하면서 올해 사업량 절반을 포기하고 예산 반납을 검토 중인 곳도 있고 친환경 부표를 가지고 김양식 시설물을 결속을 해야 되나 기존 발포성 스티로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0%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 비싼 것도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30% 자부담이면 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민들이 모든 것이 지금 자부담이 40% 30%인데 자부담금 자체를 좀 내려주는 것이 어민들의 선택을
원활한 것 같아요. 또 친환경 부표 교체 실적 등 미세 플라스틱 저감 노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양식장 면적, 자치단체 신청량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광주 전남 시도민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이 분연히 함께 힘을 모아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불씨를 살리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해야 된다고. 시도민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을 실현하고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정책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프로축구단 광주FC의 정원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원주 대표는 최근 기영옥 전 단장 등 임직원이 비위에 연루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 전 단장과 광주FC 직원 2명은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구단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던 광주 명진고등학교 손교대 교사가 해임 7개월여 만에 복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 재단인 도연학원은 손 교사를 9일자로 복직시키겠다고 교육청에 알려왔습니다.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배임 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지난 5월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공립대 총장 선출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 청년정책협의회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공립대 총장 선거는 비교수원의 의견은 15%밖에 반영하지 않는 교수 중심의 선거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총장 후보의 논문을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대학 연구팀이 꾸지뽕의 항비만 효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김승 교수팀은 꾸지뽕 열매를 활용한 발효식초로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체중을 줄이고 동맥경화 지수와 심장 위험 지수 등 건강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꾸지뽕 발효 식초의 우수한 항비만 효능을 입증한 실험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